안녕하세요, 미육감자입니다. 다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 이번 2월 초에 학교를 시작하게 되면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일과 학교를 같이 병행하려고 하니 조금 지치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다시 머리를 쓰려고 하니까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달에도 주식시장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도 그에 맞게 좀 매수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이번 달 매수한 종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수한 주식은 애플입니다. 이번에 애플을 매수하게 되면서 IBM 다음으로 두 번째로 보유한 기술주가 되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기술주에 관심은 있었지만 이쪽 산업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자칫 회사가 모멘텀을 잃어버리면 재정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과 대부분 관심이 있는 기술주들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웠고 또한 기술주 섹터가 항상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 기피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다 2018년 10월 초 애플 주식 가격이 고점을 찍은 후 계속 꾸준히 하락을 하면서 여기 기회를 생각하고 많이는 아니지만 2주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평소 기술주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서 투자를 꺼려해온 워렌 버핏도 작년에 애플 주식을 대량 매입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워렌 버핏이 애플에 투자를 하면서 그가 더 이상 애플을 기술주라 보지 않고 필수 소비재로 본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읽고 많은 공감을 했는데요. 처음 아이폰이 시장에 선보였을 때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이젠 저희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실적 발표 때 미국감자는 이 두 개를 큰 중점을 두고 보았는데요. 하나는 더 이상 애플이 아이폰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을 거라 발표를 한 거였습니다. 현재 전체 매출의 3분의 2가량이 아이폰 판매에서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매년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아이폰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감소할 거라 예상을 해서 이런 수를 둔 거를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요. 매출에서 아이폰 판매량 비중을 점점 낮추면서 새로운 카드인 서비스업을 속도내서 키우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비스 매출이 작년 대비 19% 증가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본 건 사업 다각화입니다. 애플 스토어, 애플 뮤직 등에서 벌어들이는 서비스 수익을 좀 더 넓힐 수 있게 신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여기에 동영상 구독 서비스, 뉴스 구독 서비스, 그리고 신용카드 등 여러 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애플의 큰 장점은 스타벅스 회사처럼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런 유료 서비스에 돈을 지출하는 소비자들이 많을 거라 보고 있고 또한 아이튠스라고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정책이 있지만 이쪽을 계속 키우면서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으로 만들려는 애플의 큰 그림이 투자자로서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현재 애플은 3억 6천만 명의 유료 회원수를 가지고 있는데 2020년까지 5억 명으로 늘릴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매수한 주식은 통신회사인 AT&T입니다. 이번에 10주를 매수하게 되면서 드디어 200주 허들을 넘었습니다. 자세한 주식수는 제가 영상 끝에 제 계좌를 올려둘 테니 잠시 넘어가도록 하고 아무튼 이번 주에 좋은 뉴스가 들려왔는데요. 2017년 법무부가 AT&T와 워너브라더스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 현재까지 질질 끌어오다가 이번 주 화요일에 미국 항소법원이 AT&T와 워너브라더스 합병에 대해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여기에 법무부는 결과를 인정하고 더 이상 소송 제기를 안 한다고 알려오면서 양사의 합병의 불확실성이 끝내 해소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두 회사의 합병으로 조만간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매수한 주식은 코카콜라입니다. 이 회사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작년 2018년 세계 2위 커피 전문점인 코스타커피를 인수하고 오랜 전통을 깨고 술 판매에 나섰는데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 회사 실적이 시장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가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개인적으로 패닉은 기회라 생각해 조금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번 1월에 배당 인상을 하면서 57년 동안 배당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40불 초반이 적정가라 생각해서 천천히 매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구매한 주식은 CVS입니다. 미국 1위 약국 체인점인데요. 이번 주가가 1년 최저가를 찍으면서 조금 들어갔습니다. 작년 2018년 보험회사인 에트나를 75조에 인수를 하면서 약국 체인점과 보험회사가 결합된 의료 서비스 업계의 대형 공룡기업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현재 약국뿐만 아니라 헬스 클리닉도 운영을 하면서 이쪽 판을 무섭게 키워가고 있는데요. 다만 조금 무리한 인수 등으로 배당 인상은 현재 멈춘 상태입니다. 그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수를 한 이유는 미국의 헬스케어 지출이 매년 크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CVS도 여기에 맞게 매출 등이 오를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여 배당 안전하다 보고 있고 배당 인상은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이루어질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개인적으로 조금씩 더 담아볼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로 매수한 주식은 디즈니입니다. 제가 지금 가격 상관없이 꾸준히 모아오고 있는 주식인데요. 개인적으로 미래 전망이 밝은 회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디즈니가 스트리밍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고자 넷플릭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중단하고 디즈니 플러스를 내놓았는데요. 여기에 현재 6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스트리밍 기업 훌루를 키우려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AT&T가 워너브라더스 인수로 보유하게 된 훌루 지분 10%를 디즈니가 매입을 하고자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만약 디즈니가 AT&T로부터 매입을 할 경우 훌루 지분을 70%까지 보유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매수한 종목은 인베스코입니다. 이 기업은 자산 운용 회사로 QQQ, SPH 등 굵직한 ETF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자산 운용 규모는 18위이며 현재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주식 가격이 한 달에 만에 60% 가까이 빠졌는데요. 그 이유가 2018년 말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그로 인해 펀드 순 유출액이 급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베스코를 포함 블랙록, T. Rowe Price 등 자산 운용 회사들의 주식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배당 투자를 할 때 이런 상황을 즐기는데요. 회사의 재무 상태는 굳건하지만 단기적 안 좋은 뉴스로 주식 가격이 급격하게 빠지는 건 배당 투자로서 큰 기회라 봅니다. 이번에 많이는 아니지만 7주를 들어가게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꾸준히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매수한 종목은 켈로그입니다. 이 회사는 시리얼, 에너지바 등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현재 다들 아시다시피 식품주 회사들의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인데요. 여기에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의 입맛이 바뀌기보단 가격 경쟁 등으로 수익률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25일날 CNBC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코스코의 커클랜드처럼 프라이빗 레이블링 또는 작은 식품 회사들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켈로그나 제너럴 밀스, 크래프트 하인즈 등 대기업 식품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 공감을 하는 게 노브랜드 제품들이 가격 면에서 싸고 질적인 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으면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가격이 싼 제품을 선호한다는 건 당연하다 보기에 크래프트 하인즈처럼 재정적으로 위험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제가 식품주를 사모으는 이유는 100년 전이나 현재나 앞으로 다가올 100년 뒤에도 사람들의 입맛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 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장 점유율이 좀 줄어든다 할지라도 이 제품들은 앞으로 꾸준히 계속 팔릴 거고, 또 시대 변화에 따라 이 회사들이 새로운 제품들을 내놓으면서 꾸준히 발전해 나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매한 크래프트 하인즈도 이런 이유에서 주가가 폭락을 할 때 조금 매수를 해봤는데요. 다만 추가 매수는 당분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제가 인베스코 회사에 대해 잠시 이야기했을 때 설명을 드렸는데, 주식 가격이 60% 넘게 빠져도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추가 매수를 해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데, 크래프트 하인즈 같은 경우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주식 가격이 장 하루 만에 30% 넘게 빠졌다는 겁니다. 이 이유에서 주식 가격이 둘 다 큰 폭으로 빠졌지만 인베스코 회사에 투자할 때와 크래프트 하인즈 회사에 투자할 때 리스크 비중을 어떤지 계산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하다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회사에 투자를 했기에 깎아내릴 생각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찬양할 생각도 없습니다. 투자자로서 최대한 중립적으로 보려 하고, 개인적으로 이 회사 주식을 죽을 때까지 팔 생각은 없습니다. 팔 생각은 없지만 생각지도 못한 수를 생각해야 하고,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험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투자를 해야 합니다. 남들이 볼 땐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것 같고, 또 젊은 놈이 리스크를 좀 취해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데 하시겠지만, 제가 왜 이렇게 투자를 하냐면 현재 주식을 다 매도했지만 GE에 한번 된통 당해본 기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GE도 현재 크래프트 하인즈처럼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배당 삭감이 있었고, 그 후에 또 한 번 배당 삭감이 있었는데요. 크래프트 하인즈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GE와 같은 길로 걸어갈 수 있기에 이런 보수적인 투자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주식을 사고 파는 게 목적이 아니어서 수익률보다는, 수익률도 중요하겠죠. 그래도 배당 성장 그리고 배당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매한 주식은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하듯이 이 회사는 현재 특별한 뉴스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식 가격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개인적으로 현재 가격이 좀 높아 보이고 다른 주식들을 구매하는 게 더 매력적이라 생각해 다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려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달 매수한 종목들의 1년 배당 금액은 92불 20센트가 되겠습니다. 이걸 다르게 해석하자면 1년 중 이제 하루는 일을 안 해도 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번 달도 매수한 주식은 없고요. 구글 주식을 매입하고자 이번 달도 100불을 따로 모아봤습니다. 다음은 2019년 2월 배당으로 받은 수익 리스트입니다. 이번에도 편의를 보시라고 제가 한 10초 정도 조용히 하고 있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번 달에 배당으로 받은 수익은 248불
16센트입니다. 작년 2월에 배당으로 122불 20센트를 받았으니 작년 대비 68% 정도 올랐습니다. 만약 내년에 받는 배당이 현재보다 68% 정도 오를 경우 한 505불 정도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익 실적이 좋았던 회사들과 수익 실적이 나빴던 회사 목록들을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익 실적이 좋았던 회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배당을 주는 릴티 인컴에서 1,500불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현재 3개월 정도 수익 1위를 찍고 있는데요. 주식을 더 구입하고 싶기에 주식 가격이 좀 떨어졌으면 합니다. 아무튼 그 다음으로 월마트에선 1,000불, 스타벅스에선 800불, 존슨앤존슨에서 650불, 질레트 면도기로 유명한 프록터 갬블에서 600불, 그리고 제빵회사인 플라워스 푸드에서 500불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판 게 아니라 수익률이 계속 매일 변동이 되니 이 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수익 실적이 나빴던 회사 목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크래프트가 30% 넘게 빠지면서 현재 1,000불 이상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반면 담배 회사들의 주가는 천천히 오르면서 손해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알트리아에서 600불,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에서 570불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번 달 800불 손해를 찍던 필립 모리스는 현재 200불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통신회사인 AT&T에서 540불, 제약회사인 에브비에서 430불, 이번에 주식가격이 저점을 찍고 있는 약국회사 CVS에서 230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포트폴리오 규모는 94,000불 정도로 저번 달 대비 8,000불 가까이 올랐습니다. 수익률 면에선 SP와 한 3% 정도 차이가 나는데 수익률 따라잡기가 정말 참 힘들다는 걸 매번 느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 배당 투자 얘기는 끝이 났는데요. 자, 영상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 돌아오는 주부터 한 달 가까이 타주로 출장을 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영상 제작은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고 다음 영상은 3월 배당 투자 얘기로 찾아뵐 것 같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들 한 달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